안녕하세요, 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실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험이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되어 있는 실험입니다. 실험 영상은 참고사항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학식 맞추는 거야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내용 화학식을 좀 살펴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탄산칼슘이에요. 그리고 요 놈이 묽은 염산이죠. 묽은 염산이기 때문에 염산은 수용액 상태라서 aqueous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얘네들이 반응하면요. 뽀글뽀글 기포가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기포가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물과 CaCl2 요 물질이 물에 녹아 있거나 액체 상태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밖에서 요 실험을 관찰을 했을 땐 어떻게 보이느냐?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실험으로 어떻게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식에서 배웠듯이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곧 반응 몰수의 비다. 자, 그러면 내가 탄산칼슘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정확한 몰수만큼 집어 넣었다면 나중에 생성되는 물이든 이산화탄소든 얘네들의 몰수가 개수 위에 맞춰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실험의 타겟은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몇 대 몇 바로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1대 1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냐? 일단 여러분 거기 프린팅이 없는데요. CaCl2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이걸 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엔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70ml를 넣을 겁니다. 너무 못 그렸네요. 묽은 염산 70ml, HCl이 70ml. 여러분 70ml는 나중에 중요해지고요.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겁니다. HCl, 묽은 염산은 충분한 양을 준비했다. 충분한 양을 준비했다라는 건 여기서 반응해서 남는 게 HCl, 반응해서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는 게 탄산칼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70ml의 HCl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가 완성이 되고요. 이 HCl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W1이라고 측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탄산칼슘 1g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반응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CaCO3가 1g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1g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몰? 그렇죠. 100분의 1, 0.01몰만큼의 CaCO3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안에 들어있는 묽은 염산과 CaCO3가 반응한다면 생성되는 물질 중에서 CO2가 있을 것이고 이 CO2가 몇 몰만큼 생성이 될까라는 거예요. 양적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을 한다면 CaCO3와 CO2가 1대 1로 반응하도록 화학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반응 개수에 따라서 즉 0.01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화학 반응식 중에 유일하게 생성물 중에 기체인 게 CaCO3예요. 이 반응이 만약에 뽀글뽀글 진행이 된다면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기포가 발생을 할 거고요. CaCO3, HCl이 반응을 하면서 뭐가 생성이 된다? CO2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 CO2는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칼슘 0.1g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충분히 반응을 시켜요. 뽀글뽀글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반응이 완전하게 끝나면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질량을 측정을 다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묽은 염산하고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합쳐진 게 W1. 여기에다가 우리가 CaCO3를 1g을 측정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는 날아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생성된 H2O, CaCl2, 그 다음 남아있는 HCl이겠죠. 왜? HCl이 충분하다라고 사전에 쌤이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측정한 W2는요, 뭐에 대한 질량이냐? 얘는 남아있는 애들하고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실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야 합니다. CaCO3와 CO2가 1대1로 반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 1g을 측정했어요. 즉 0.01몰이 나오는 것을 측정했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역시 0.1몰이 나와야 되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기억합니까? 44입니다. 그러면 0.44g에 맞죠? 0.44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측정한 건 뭐입니까? W2, W1 그리고 CaCO3 1g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요. 무슨 얘기냐?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뭘 날려버렸어요? CO2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요 질량과 반응 후에 W2 그리고 손실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합하면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W2를 측정을 W1과 W2를 측정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날아간 만큼의 손실된 질량이기 때문에 손실된 질량을 측정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럼 손실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다시 분자량 44로 나누면 과연 이게 0.01몰에 근사하게 나타날 것인가? 요걸 알아보는 실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실험 과정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넣고 질량 측정하고 1g 측정해서 집어넣어서 반응시키고 반응 후에 W2 재해서 이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내가 0.1몰 1g에 CaCO3를 넣으면 탄산칼슘의 질량이 화학식량이 100이기 때문에 0.01몰만큼의 탄산칼슘을 넣어줬을 거다. 그렇다면 생성된 CO2의 분자 수가 0.01몰이고 왜? 1대1로 반응했을 테니까 이때 생성된 부피 제시된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24리터라서 이거 앞에서 했었죠. 1몰에 24리터라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데 부피를 측정할 건 아니고 우리가 측정할 건 질량이고 이를 통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해서 실제적으로 나온 CO2의 분자수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실제로 1g만 넣었을 때 1대1이 성립하는 건 의미가 없죠. 2g이 넣었을 때는 0.02몰만큼이 반응을 할 거고요. 3g은 0.03몰만큼이 반응을 할 거고 4g은 0.04몰, 0.05몰까지 반응을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의 생성된 분자량이 1대1로 나오면 양적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실제로 1대1로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생성된 분자수가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구해보니 이렇게 된다는데 중간부터 잘 보세요. 4몰이 반응했는데 생성된 분자수는 0.035몰이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탐구 분석 들어가 볼게요. 묽은 연산 70ml와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탄산칼슘이 그전까지는 전부 다 반응을 해서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1대1로 나왔었는데 CO2가 0.035몰만 반응을 했다는 것은 탄산칼슘도 넣어주다가 4g을 넣어줬을 때 0.4몰만큼 했어야 하지만 다 반응하지 못하고 0.035몰만 반응했다. 자, 그럼 얼마만큼이 남았다? 누가 남았다? 아이고. 여기서부터는 CaCO3가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다 반응했을까요? 바로 묽은 염산 70ml가 드디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가정했던 게 뭡니까? 1g 측정했을 때는요, 묽은 염산이 충분해서 묽은 염산이 남는 게 아니라 묽은 염산이 충분히 남을 거예요 라고 했었죠. 하지만 요 질량을 증가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묽은 염산이 전부 다 먼저 소진이 될 거다. 자, 바로 이때 실험 4부터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묽은 염산이 한계 반응물이다. 자, 그러면 탄산칼슘이 0.005몰이죠. 005몰이 남아버렸다. 자, 몇 g이 남았다? 아이고, 0.005몰이 남았으니까 100을 곱하면 0.5g이 반응하지 않고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4g 넣었을 때 데이터를 보니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0.035몰만큼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0.035몰만큼이 생성된다는 건 실제로 소비된 건 0.035몰의 탄산칼슘, 0.005몰만큼이 남아버렸다라는 얘기고요. 누가 다 반응을 했다? 염산이 다 반응을 했다. 염산 70ml가 전부 다 반응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소모된 염산의 양은요? 바로 1대 2만큼 반응했을 테니까 0.07몰만큼이 반응해서 전부 다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70ml의 HCl 안에 녹아있는 HCl, 이 수용액 안에, 묽은 염산 안에 녹아있는 HCl의 몰수는 0.07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묽은 염산의 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0.07몰, 이 70ml, 즉 0.07리터 안에 녹아있어요. 자, 몇 몰? 1몰 농도의 묽은 염산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탐구 분석에 있는 게 바로 여기죠. 실제로는 이 데이터 결과 해석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CO2의 질량을 이용해서 실제로 CO2의 분자수를 구했을 때 1대1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농도를 모르고 사용했던 HCl, 묽은 염산의 농도도 이 실험을 질량을 증가하면서 실험을 거쳤을 때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몰롱도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 실험 이해되셨나요? 요 실험 내용 꼭 숙지해 주시고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